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2일로 12.12 사태의 날입니다. 12.12 사태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하였던 일종의 군사정변이라고나 할까요? 글쎄요, 그것도 참 규정하기가 사실 좀 애매한 면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건 역시 당시의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이 아직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한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부적절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 저도 군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은 사실 명쾌한 실상을 잘 모른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찌되었든 12.12 사태의 그 주역이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시에 전두환과 노태우 소장이었죠. 하지만 두 분 모두 얼마 전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거 보면 정말 인생 무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옛날 한번 돌아가 볼까요? 1979년 12월 12일 저녁 때였습니다. 12.6이라는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생돼서 뭐 군 간부들이 그 상당 기간 동안 그 비상 상황으로 인해서 영내대기를 하였습니다. 12.6 사건이 사실 전쟁 상황은 아니었죠.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서 전방뇨라고 이제 물어봤다고 하지만 사실 전쟁 상황은 아니었죠. 당시 그 전두환 합수부장에 의해서 수사가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었으므로 비상 상황은 많이 느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아마도 영내대기가 막 풀렸을 언저리 시점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12월 12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저 개인적인 그 이제 얘기가 되겠죠. 오랜만에 이제 그 단본부의 교육장교 이제 김대휘님과 정원장교 이대휘님 그리고 이렇게 셋이서 주둔지 근처 시내에 나가서 이제 저녁을 먹고 생맥주를 한잔 할까 하고 이제 분위기 근사한 경양식 같은 곳을 이제 들어가서 막 주문을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일행 저 앞에 소총을 둘러매고서 철모를 쓴 사병이 들어와서 각 테이블을 돌면서 무엇인가를 이제 전파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선술집이지만은 당시에 군인들이 많이 이제 앉아서 이제 그 저녁 시간을 즐기고 있었던 거죠. 저희들도 이제 그중에 일행이었고 일부분이었고요. 근데 이제 정장교 이대위님이 뭔가 좀 이상한 걸 느꼈는지 사병을 불러 세웠습니다. 부대 안에 무슨 일이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사병의 말인즉 지금 비상이 발령되었으니까 즉시 영내로 들어오라는 일직사령의 군사령부 일직사령이죠. 말하자면 명령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전달 중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비상이 걸리면 이제 단독군장을 하고 다니죠. 단독군장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군장이 아니고 이제 철모를 쓰고 소총을 이제 소지하는 게 이제 단독군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병의 말이 지금 진돗개 둘이라고 그 비상 상황의 어떤 그 수위, 높이를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우린 즉시 이제 길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이제 잡아타고 부대로 이제 향했는데 그때 저는 잠시 좀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 사병이 얘기했던 진돗개 둘을 데프콘 2로 착각을 하고 들은 거죠. 그래서 저는 데프콘이면은 이건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북계의 남침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택시 안에서 이제 아마도 전쟁이 발발한 모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은 운전기사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두 대위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묵묵부답이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사실 긴장된 순간이었죠. 이게 전쟁이라면 정말 그야말로 이제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부대 안을 들어가 보니까 상황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들리는 얘기는 어이없는 얘기였습니다. 참모총장이 행방불명이라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참모총장이 행방불명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찌됐든 알 수 있는 정보는 그것뿐이 없으니까 이제 단본부 일직사령의 지시에 의해서 또 모두 영내대기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빈네오반에 전부 다 이제 그 간부들이 들어가서 이제 뭐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를 하고 뭐 잠이 들 사람은 잠이 들고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다시 영내되기가 시작이 됐어요. 뭐 그게 바로 12.12 사태, 소위 그 79년 12월 12일 밤에 제가 근무했던 군부대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이 상황, 소위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배경까지 다 포함해서 봤을 때 결국은 모든 상황을 신군부가 장악을 한 거예요. 신군부가 등장을 한 겁니다. 뭐 일종의 군사정변이라고 하면 군사정변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두고 이제 쿠데타라고 말을 하죠. 네. 어찌됐든 그 군 세력을, 당시의 군 세력을 이제 신군부라고 부르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 이전의 군부는 이제 그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과 그 일행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세력을. 그리고 이제 이 새롭게 나타난 그 군 세력을 이제 신군부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 논쟁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그 주역 둘이 모두 삶을 이제 등졌지만은 얼마 전에요. 그 둘을 포함한 이쪽,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저쪽 모두가 죽어갖고서 이 땅에 걸음이 되기 전에는 모르면 몰라도 이 논쟁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전자공학에서 배우는 전자기학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기계공학 같은 데서 배우는 연력학, 그러니까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나 서멀 필드, 서멀 다이나믹스죠. 연력학이라는 것이. 그 필드의 흐름을 우리 그 공학도들은 이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힘의 흐름, 열의 흐름, 어떤 물질의 흐름, 세력의 흐름,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단순하게 1 더하기 1은 2 이런 그 공식에 의해서 풀어지지가 않죠.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흐름이 다양하고 또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변수를 다 감안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역시 미분 방정식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해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하여튼 까다롭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드, 그 소위 그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는 거 뭐 장이라고 할까, 장, 그 마당장자를 써갖고 전자기장이라든가 어떤 열의 흐름, 뭐 그러한 필드는 그 높낮이에 의해서 정해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몰라서, 눈으로 확인을 못하니까 몰라서 그렇지 그 힘은 그렇게 정해진 방향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정치 세력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정치 권력도. 당시의 정치 상황도 어떤 힘의 높낮이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삼라만상의 그 어떤 법칙, 즉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저 그 법칙에 따라서 단순하게 흘러가는 것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힘의 높낮이와 흐름의 방향을,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될 거라는 것을 그 신군부라고 비난하는 그 군인들은 읽은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나중에 삼김으로 이제 대표가 되죠. 그 사람들은 통밥을 불리느라고 그 힘의 흐름을 잊지 못한 것뿐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 12.12 사건에 대해서 흥미를 받는, 관심을 받는 그런 분들은 제5공화국 등에 관련된 사료를 찾아서 보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그 작품,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 제5공화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누가 쓴 그런 어떤 그 책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이런 작품은 작가의 의도나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경도되지는 말기 바랍니다. 자기 주관을 갖고 바라보라는 얘기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요즘 보면은 그 역사적인 사실에 픽션을 가미를 해갖고 비슷한 사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중생활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을 텐데 아주 그냥 현대적인 그 화려함을 가미시켜갖고서
그런 그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를 많이 드라마에서 봅니다. 그러한 그 픽션이 가미된 사극을 보고 정말 그 커오는 젊은 그 청소년들, 우리의 그 후배 세대가 '우리의 역사가 정말 그랬나?' 하고 인식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12.12 사건. 네. 실제 사건으로부터 42년이 지난 12월 12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돌아다본 42년 전인 12.12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제 감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영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